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0일 오전 8시입니다. 어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치명상을 입은 날입니다. 계속 단일화 지연 정책을 쓰다가 결국은 오세훈 씨가 일종의 독립선언을 한 셈입니다. 김종인 씨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결재를 받지 않고 안철수 후보와 일종의 양보 경쟁을 벌이면서 마지막에는 100% 무선 전화로 여론조사 하자라고까지 나왔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백기투항 같기도 하고 엄청난 양보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선언이 김종인 씨한테 사전 결재 받지 않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김종인 씨의 지도력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무리하게 그 단일화 과정에서 개입을 하다가 보니까 당내에서 지금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제원 씨가 단일화의 최대 걸림돌이고 역적질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연일 쏟아붓는데 더구나 여기에 당내에 영향력이 있는 김무성 같은 이 분이 물러나야 한다. 공식적으로 전 대표를 지낸 사람인데 물론 그 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씨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 김종인 씨가 걸림돌이니까 사퇴를 해야 된다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어제는 비대위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이 아주 점잖은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은 시간은 두 후보 시간, 두 후보의 공간으로 좀 할애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이제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장제원 씨는 또 어제 페이스북에 안철수 후보를 단칸방집 아들, 오세훈 후보를 부잣집 아들에 비유하면서 부잣집 아버지 김종인 위원장이 모양입니다. 부잣집 아버지가 온갖 심술을 부린다. 국민의 힘이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려면은 리더십이 변해야 한다. 라고 또 일격을 가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구 지역 어느 국회의원 사무실로는 사람들이 막 항의 전화를 한답니다. 왜 김종인에게 당신들이 모시는 국회의원이 끌려가고 있느냐고 하면서 아주 험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닥 민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이 경상도와 서울이 완전히 반문재인 전선으로 연합정선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문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반문도시가 되고 있어요. 어제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서울의 경우에 66대 27.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프게임보다도 더 압도적인 대세의 반문 정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김종인 씨가 이런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반문 골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안철수, 오세훈에 맡겨놓지 않고 자기가 끼이는 바람에 이게 참다 못한 안철수 씨가 어제 그러면은 안철수, 오세훈 안과 김종인 안이 뭐냐? 뭐든 둘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모독이죠. 오세훈 씨에 대한 모독인데 오세훈 씨도 빨리 결판을 내고 싶었는데 계속 김종인 씨가 견제를 하니까 그게 눌려 있다가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어제 김종인 씨는 두 사람으로부터 당한 셈이죠. 안철수로부터 당하고 안철수의 선제 공격으로 당하고 오세훈의 독립선언으로부터 당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정진석, 김무성, 장제원 같은 이런 영향력 있는 의원들로부터 지금 반발을 당하고 있고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 결단은 뭐냐? 이제 이번 선거 끝나고 김종인 씨를 밀어내는 거죠. 김종인 씨의 이런 행동은 결국은 자업자득입니다. 이 김무성 씨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는 고마운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대권 도전 안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손을 내밀었으면 우리가 잡아줘야지. 고마운 안철수를 왜 이렇게 저주하느냐. 이거 뭐냐. 그래서 근본적인 노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 씨나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다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반문 연대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에 안철수도 그리고 윤석열도 참여하는 이른바 빅텐트를 펼치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드는데 이거 여기 움직임에 가장 반대를 하는 사람이 김종인이에요. 아니 안철수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누굴 받아들입니까? 더구나 자기를 부패 혐의로 잡아 넣었던 홍준표 의원은 복당도 시켜주지 않고 아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었으면은 복당을 시켜주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당내에서도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어쨌든 이번 이 단일화 과정에서 하나의 소득이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김종인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종인의 민낯. 아니 김종인이 간증 안 했으면 지금쯤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단일 후보로 등록이 됐고 이제 국민들의 열망이 집중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여론조사를 언제 하는지 결정 안 됐답니다. 또 여론조사를 김종인 씨는 여론조사를 늦추려고 할 거예요. 김종인과 그 충성분자들은 여론조사를 늦춰가지고 오세훈이 이기는 쪽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또 이게 사람을 짜증내게 하는 마지막 장이 지금 펼쳐지기 직전입니다. 물론 대선은 결정되었죠. 24일까지는 단일화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입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도 자기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자멸하는 걸 말하죠. 김종인 씨가 이제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미련이 있겠죠. 미련이 있었는데 너무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적을 많이 만들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언론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김종인 씨를 사고 돌았고 특히 호남 인맥이 김종인 씨를 사고 돌았지만은 김종인 씨에게 유리한 글을 많이 쓰던 이 중앙일보도 불 끄면 거추장스러워진다. 김종인의 역설 벌써 그런 조짐이다 해가지고 당내에서 김종인 비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 경선 그리고 단일화 협상 과정에 김종인이라는 노인이 노출을 보인다 하는 것이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가지고 이게 결국은 자기가 밀려고 했던 오세훈 씨한테 불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더구나 더 화가 나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를 호남 사람들이 한을 풀어주는 선거여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점입니다. 아니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해야 호남 사람이 한을 풀어줍니까? 지금 서울시 인구 조사를 보면은 출생지별로 보면은 호남에서 출생했다는 사람이 한 4.8% 되고 경상도가 12.8%, 서울에서 출생한 사람이
과반수 됩니다. 과거처럼 호남이 압도적 다수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14.8% 되는 호남표를 얻기 위해서 친호남 정책을 펴서 서울시장에서 이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몇 달 전부터 해왔고, 그런 계산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드러났는지 그것도 궁금은 한데, 참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그동안 김무성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저지른 일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대권 후보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맨날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마이크 잡으니까 다른 사람이 마이크 잡을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탈이념 친호남 정책을 펴가지고 보수 주류 세력으로부터 원망을 산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파괴한 거죠. 그리고 나쁜 장명, 자유한국당을 미래통합당으로 계약한 게 황교안이고, 미래통합당을 국민의힘으로 더 계약한 게 김종인 아닙니까? 이 당에 아무런 애착을 가진 사람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장난스러운 정당 이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사이는 국짐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명을 하더라도 조롱거리가 되는 이름을 만듭니까? 이 장명을 잘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절대로 이 정당 이름 가지고는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도 없고, 아마 그 전에 이 정당이 또 한 번 더 바뀌고 당명이 또 날아갈 겁니다. 국민의힘 역대 최악의 장명이고, 국민의힘은 좌파 조직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용한 겁니다. 아니, 도용할 게 없어서, 훔쳐올 게 없어서 좌파 단체 이름을 훔쳐와 가지고 간판을 내거는 이런 김종인 씨의 말로가 이제 스스로 재촉합니다. 자,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힘이 셉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직선된 지사, 시장, 구청장. 왜냐?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에는 선출된 권력이 주호영 원내대표 등 102명이 있습니다. 102명. 이 102명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 김종인의 노예가 됐습니다. 김종인의 심부름꾼이 됐습니다. 김종인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에요. 유권자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세상에 선출된 권력 102명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 한 사람 앞에 굴종하는 이게 당입니까?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외 정당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선출된 권력자인 국회의원을 좌지우지한다? 이거 독재국가에 있는 겁니다. 독재국가에 있는 겁니다. 이런 민주주의 파괴를 해온 국민의힘, 문재인을 욕하지만 문재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 김종인이고, 김종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주호영 등 10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왜냐?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야 유권자를 포기를 했어요. 유권자를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권한이 없는,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김종인에게 당을 갖다 바치고 지금도 끽소리 못하고 추종하는 이런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그것까지 다 감안해가면서 제발 단일화를 하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참 그나마 어제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일단
조사 방법에 합의를 했으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도록 국민의힘이 김종인을 밀어내버리고 빨리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종인 씨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일본말로 그런 사람을 가방못지라고 그래요. 아니, 주호영이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주호영이 김종인 가방못질 역할을 한다고 하면 경상도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김종인 씨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으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느냐고. 당신들 우리가 김종인 가방못지 하라고 뽑아주었느냐고 전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애국하는 겁니다. 그게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이고. 감사합니다.